오늘도 잊지 않고 디딤 수업 영상을 들으러 온 학생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꾸로 교실 하면서 활동 중심으로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음, 설명이 부족한 아쉬움이 있어요. 몇몇 학생들이 이제 그 강의식 수업을 해달라 이런 그 부탁들이 있는데 이 디딤 수업 영상을 보면 강의 수업에 대한 충분한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건 디딤 수업 영상을 보고 그래도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선생님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학습할 목표는 생식세포 분열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가 바로 학습 목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생식세포 분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체세포 분열을 배웠는데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이제 아빠 곰이 있고 여기 이제 엄마 곰이 있는데 곰은 염색체 수가 74개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빠하고 엄마의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서 새끼 곰을 낳으면 새끼 곰은 염색체가 둘 합친 148개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148개가 아니고 얘도 부모와 똑같은 74개를 갖게 돼요. 그 이유를 이번 시간 수업이 끝나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체세포를 배웠는데 이번 시간은 이제 생식세포. 생식세포는 자손을 만들기 위한 세포를 생식세포라 그러는데 동물은 정자와 난자 이런 것들은 동물의 생식세포죠. 꽃가루와 난세포 이건 이제 식물의 생식세포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식세포라 그래요. 이런 생식세포가 이제 만들어질 때 일어나는 분열이 바로 생식세포 분열 또는 다른 말로는 감수분열 같은 말이에요. 감수분열. 여기 이제 수가 줄어든다 그런 얘기죠. 이건 생식세포를 만들 때 일어난다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생식세포를 만들 때는 염색체의 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감수분열이라 그럽니다. 이런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과정은 우리가 이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과정은 어땠어요? 간기 다음에 분열기였죠. 이게 이제 체세포 분열에서는 이렇게 됐는데, 즉 분열기가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생식세포 분열은 이렇게 감수 1분열이 있고 감수 2분열이 있어요. 간기 다음에 분열기가 두 번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1분열과 2분열. 그리고 각각의 분열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감수 분열을 잘 한번 과정 어떻게 일어나는지 볼까요? 먼저 감수 1분열이 먼저 일어나겠죠? 그래서 간기 때는 역시 유전자가 2배로 늘어납니다. 이건 체세포 분열과 똑같죠? 우리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면, 원래 이제 요 안에 DNA가 이러한 가닥이 있으면, 이거하고 똑같은 DNA 가닥이 또 한 가닥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버지한테서 받은 거고, 요거는 어머니한테서 받은 거예요. 근데 얘들이 분열할 때 어떻게 하냐면, 복제를 하죠. 그래서 자기하고 똑같은 걸 이렇게 복제하게 돼요. 이렇게. 음?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시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눈의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면 이거는 당연히 똑같은 걸 복제했기 때문에 여기도 눈의 색깔이죠. 근데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눈의 색깔, 여기도 눈의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DNA상의 같은 위치는 반드시 같은 형질을 에 관여하도록 돼 있어요. 다만 여기가 만약에 눈의 색깔인데 아버지가 파란 눈 유전자를 줬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복사한 여기도 당연히 파란색 눈 유전자죠. 근데 어머니는 나한테 갈색 눈 유전자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복사한 여기도 마찬가지로
팔색눈이죠. 이해가 되죠? 근데 요것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염색체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됩니까? 어? 얘가 꼬여서 얘가 한 가닥이 꼬여서 이쪽 이렇게 팔이 되고 이쪽 요 가닥이 꼬여서 또 이쪽 가닥이 이렇게 돼서 X자 모양의 이런 염색체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 파란색 두 가닥도 이렇게 꼬이고 또 꼬여서 이렇게 뭉툭한 염색체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전기 때가 되면 분열 전기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염색사가 이렇게 실 모양으로 되어 있던 것이 이렇게 뭉툭한 염색체로 되죠. 그것이 바로 이제 요 두 개가 바로 요거예요. 다른 또 DNA 가닥들이 또 뭉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사람은 전부 이런 것들이 몇 쌍 있다고 그랬어요? 23쌍 있다고 그랬죠. 사람은.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 중에 지금 2쌍만 나타낸 거예요. 2쌍만.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런데 얘하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 크기와 모양이 같은 거 이거를 상동염색체라고 그러죠. 그렇죠? 상동염색체. 요거 두 개도 상동염색체죠. 그런데 이 상동염색체가 감수분열 제1분열 전기때가 되면 이 전기때가 되면 두 개가 완전히 붙어서 얘들이 붙어서 한 덩어리처럼 행동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이거를 이가염색체라 그래요. 그래서 얘들이 중기때가 되면 적도면 중앙에 이 세포의 가운데에 이렇게 나란히 배열하게 되는데 두 개가 같이 움직였죠.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방추사가 붙어서 얘들을 어떻게 합니까? 후기 때 양쪽으로 잡아당기게 되죠. 잡아당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쪽으로 얘를 잡아당기면 얘는 파란 것만 들어가고 얘는 빨간 것만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염색체가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의 염색체, 얘하고 상동염색체인데 염색체가 지금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였죠. 근데 얘들이 분열돼서 말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양쪽으로 들어가면 얘는 두 개, 얘는 두 개, 그죠? 응? 그 염색체의 수가 이렇게 반으로 줄어든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것이 바로 감수 1분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기 때는 이렇게 없어졌던 핵막이 다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세포질이 이제 나누어서 두 개의 세포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감수 제2분열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감수 제1분열에서 2분열로 들어갈 때는 간기가 없어요. 간기가 없고 곧바로 2분열로 진행되면서 전기가 시작되는데 이때 이제 염색체가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방추사가 여기에서 새로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전기고요. 다음에 중기 때의 체세포 분열과 똑같아요. 염색체가 가운데에 이렇게 나란히 배열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방추사가 와서 이렇게 붙고요. 양극에서. 이게 바로 중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후기 때 이제 양극으로 끌려가게 되죠. 다음에 이제 말기가 되면 이게 이제 4개의 세포질이 분열하면서 4개로 나누어져서 4개의 딸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감수 분열이 모두 끝나고 나면 2번 연거푸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딸 세포가 4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2분열 과정은 1분열 과정과는 달리 염색체의 수가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여기 보면 이 세포 감수 1분열에 의해서 생긴 2개의 세포가 있는데 여기도 염색체 수가 2개, 여기도 2개죠. 나중에 갈라지고 나서 여기도 어떻게 돼요? 염색체 수가 각각 2개죠. 그래서 염색체 수의 변화가 없습니다. 다음은 개념 확인 문제인데요. 자, 감수 1분열 전기에서는 상동염색체끼리 결합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가염색체가 된다고 그랬죠. 다음, 생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시기가 언제? 감수 1분열, 2분열에는 염색체 수의 변화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생식세포 분열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체세포 분열과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